네, 지금 종목과 기업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시장이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꼬인 수급의 쉘터가 풀리게 된다면 이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은 또 무엇이 있는지 미리 연구해보는 관점에서 오늘도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보고 리포트 오늘 이 시간에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종목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어떤 종목 또 스터디해 오셨는지 리포트 보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산, 자율주행, 우주산업까지 기술력에 기대보자라는 제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i3 시스템 어떤 기업이죠? 네, i3 시스템 적외선 영상 센서 전문 기업이고요. 적외선 센서라고 하게 되면 야간이나 악천후 이렇게 좀 센서들이 작동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온도 정보 획득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그런 센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기존에는 방산 쪽이 좀 주요 전방 산업이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 공급 기업이고요. 최근 국방 예산이 증가하거나 이제 민간 업체들의 이제 해외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방산 기업의 매력은 사실 좀 이제 어느 정도 수주가 예측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국방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다만 독보적인 아이템을 확보하고 있을 때만이지만 그럴 때에는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방산 쪽으로 공급을 하는데 방산 쪽 제품의 영업이익률이 10에서 20%까지 두 자릿수가 나오는 기업, 동사 같은 기업은 기술력 측면에서 독보적인 아이템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방산 기업 쪽에서 이렇게 좀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방산 쪽으로 공급을 하던 그런 제품의 기술력을 확장을 해서 민간 시장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해야 하고 더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동사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산 쪽 그리고 뭐 우주항공 쪽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전방산업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방산용으로는 어떤 곳에 활용이 되나요? 네, 일단 이 적외선 영상 센서를 저희가 좀 굳이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요. 냉각형과 비냉각형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냉각형을 좀 군용, 좀 방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비냉각형은 주로 이제 좀 민간 쪽 부품에 활용이 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방산 쪽이다 보니까 사실 회사 측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정적이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정적이지만 대표 고객사로는 뭐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 이런 쪽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제품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은 뭐 형궁이나 신궁 같은 이런 미사일 쪽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다. 이 정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냉각형이 방산용으로 그리고 비냉각형이 민간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비냉각형 쪽에서는 센서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네, 사실 비냉각형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글로벌리 봤을 때 이 냉각형과 비냉각형 적외선 영상 센서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글로벌리 13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동사는 그 중에 한 곳이고요. 또 이걸 국가별로 봤을 때는 그 숫자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5개 국가만이 이 기술, 두 가지 기술을 모두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 프랑스,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산 쪽으로는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비냉각형 쪽의 기술 확보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에서 민간 쪽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데 사실 조금 독특합니다. 가격은 좀 저렴하고 범용성이 확대가 되는데 기술력은 더 필요가 하게 됩니다. 방산 쪽에 이 미사일에 실리던 것 같은 크기로는 이제 민간 쪽에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형화도 필요하게 되고 가격도 확실히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비냉각형 기술 쪽은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국가 수가 적다 보니까 사실 들으시면서 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수출 규제가 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민간 쪽 시장이 열릴 때 동사가 수혜를 받는 정도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히스토리로 보게 되면은 2017년도에 한 100억 원 정도 투자를 진행을 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한 연 300억 정도 할 수 있는 캐파를 동사가 확보를 했고요.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18년도에 한 30% 정도 때부터 지난해 한 50%까지 민간 쪽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좀 이제 비냉각형 쪽은 수율적인 측면에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방산 쪽으로 나가던 냉각형에서 보이던 10에서 2%대의 이익률은 현재 기록을 못하고 있고, 현재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수익성이 좀 좋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냉각형 쪽에 수율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확대와 관련해서도 좀 수혜가 언급이 되는 것 같던데 네. 해당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어느 정도예요? 네, 일단 시장 규모만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대당 한 50만 원 정도만 이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2025년대 한 2천만 대만 들어가도 사실 시장 규모는 상당히 커지게 되죠. 한 10조 원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쪽으로 동사가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피사체를 탐지하고 식별하는 이 자율주행 안전 센서를 지칭하는 나이트 비전 시장이 좀 개화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거에 이제 완성차 업체에 이제 전장용 적외선 센서 샘플을 공급한 바 있고요. 야간 장애물 감지나 이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을 위한 센서도 현재 개발 이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향후에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과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의 눈으로 라이다나 뭐 레이더가 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 세 번째 축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난해 8월에 이제 시가총액 6조 원 정도를 좀 자랑하는 그런 적외선 영상 센서 글로벌 1위 기업이 프리미엄 한 40% 정도를 받아서 9조 5천억 원에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라는 곳에 인수가 됐습니다. 이 텔레다인 쪽이 향후에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쪽 시대가 열렸을 때 이제 자율주행 시장을 좀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한 곳인데요. 그런 곳에서 이 적외선 영상 센서의 가치, 이 기술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전방 산업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미 관련주로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아니고. 자율주행 쪽과 네. 관련해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또 소개드리기에 적합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쪽 모멘텀도 투자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네. 우주산업 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사실 저도 좀 관련 매출액이 지난해 50억 원 정도로 이쪽에서는 이제 지난해 50억 정도 상당히 많이 나온 건데 관련된 매출액이 한 50억 원 정도로 확인이 되었고요. 동사가 공급하는 쪽은 이제 위성의 눈에 해당하는 우주 광학 카메라용 센서 이쪽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나로호가 발사될 때 나로에 좀 탑재된 바 있고 현재는 군 정찰 위성용 센서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지원금을 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외에도 뭐 엑스레이 쪽으로 봤을 때도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간접 방식과 직접 방식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식 시장으로 진출을 합니다. 기존에는 간접 방식이 우세한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방사능의 피폭률이 이제 동사가 진출하는 이 직접 방식이 훨씬 낮기 때문에 향후에 의료수준 늘어가면서 이쪽 시장 더 커질 수 있고요. 현재로는 뭐 레이나 오스템 쪽에다가 이런 센서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 투자 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한 780억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영업 이익률적인 측면은 아직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 시점을 굳이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네. 지난해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시점이 어떻게 보면 또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민간 쪽 시장에 진출했는데 매출 비중이 50%까지 올라왔다. 수율만 잡히면 이익률이 잡히고 실적이 급격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금일 제시드렸던 적정 주가는 이제 23,500원이 되겠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이 이제 줄어들고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올해 좀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 저희가 좀 미리미리 스터디해 놓자는 관점이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3 시스템 오늘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요. 방산 그리고 자율주행, 우주산업까지 두루두루 모멘텀을 갖춘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3,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당분간 이제 방송을 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기회가 되면 우리 다시 또 만날 수 있겠죠? 예, 꼭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들 많이 네. 연구하고 분석해 오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보고 리포트 리서치 아름의 김도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